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엘리트 교육이라고 불리는 걸 지겹게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서울대를 가길 바라셨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말을 안 듣던 애였어요. 어머니의 뜻과 달리 대학도 서울대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도 서울권 4년제에 들어가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경영학과에 들어간 것도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경영학과에 관심도 없었는데 결국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는 서울대에 못 들어갔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뒤 제 학점은 대부분 A+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에서 첫눈에 반한 그녀 때문이었죠. 그녀는 누가 봐도 똑 부러지는 여자로 과대표를 뽑던 날 당당하게 손을 들어 투표 1등으로 과대표가 된 여자였습니다. 과대표, 나와서 인사부터 하자. 믿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지금껏 있었던 모든 기수를 통틀어 최고의 기수가 될 수 있게 과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그녀는 긴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은 채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부터 목덜미까지 뽀얀 피부에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그렇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는 향수인지 샴푸인지 모를 향기가 흩날렸는데 그 순간 심장이 반응하더라고요.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귀까지 빨개져 있었더니 동기 녀석이 어깨로 저를 툭 치더라고요. 아, 그러다 얼굴 타서 없어지겠다 야. 너 쟤한테 반했냐? 하필 이 비싼 녀석한테 걸려서 그날부터 소문이 막무가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 제가 과대를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고백했다더라, 사귀기로 했다더라는 소문으로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첫눈에 반하긴 했지만 저 같은 한량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녀였습니다. 저랑 그런 소문으로 엮인 것마저 미안해서 나중에는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를 피해 다니며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다니던 어느 날, 그날 마지막 강의를 들은 뒤 강의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가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던 것 같아요. 너 뭐야? 어? 식은땀까지 삐질삐질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랑 자기가 자꾸 소문으로 엮이니까 불쾌하겠다 싶었어요. 그 이상 대꾸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답답하다는 듯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의중은 뭔데? 내 의중? 너 때문에 소개팅한 다른 과 남자애랑도 헤어졌어. 미안해. 그녀의 상황을 듣고 나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억울한 입장이긴 했어요. 저라고 마음을 들키고 싶어 들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 한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한 그녀 앞에서 차마 반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그게 내가 해명해볼까? 해명? 그게 소문이라는 게 자꾸 내 의지랑 상관없이 퍼지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의지가 아니었다? 어?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그냥 너한테 첫눈에 반한 것 말고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허리춤에 올렸던 손을 내리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그러나 쌩하니 돌아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결국 소문을 낸 녀석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소문 좀 다시 내. 아, 왜 사실이잖아 너. 좋으면 잡아. 소문 났을 때 그냥 고백을 해버려. 걔가 날 좋아해야 고백을 하지. 그냥 하면 차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도 임팩트를 남겨. 남자는 한 방이지. 씨. 됐고. 차라리 내가 차였다고 소문을 내. 어? 그래야 이 소문이 끝날 거 아니야. 걔 나 때문에 썸도 깨졌대. 동기 녀석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가벼운 입을 열심히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꽈대가 나쁜 여자가 돼 있고 제가 불쌍한 놈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차여야 그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결국 저는 그녀에게 호출당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도 그녀가 씩씩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자꾸 이럴래?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게 나는 네가 곤란하다고 해서 내가 고백했다는 소문까지 났으니까 내가 차인 걸로 끝을 내면 끝을 내? 어? 그렇지. 네가 곤란하니까. 너 원래 이런 남자야? 어? 첫눈에 반한 여자를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남자냐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저를 원망하고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내가 진짜 고백을 안 했는데 소문만 나서 화가 난 거야? 차라리 고백을 진짜 하고 소문이 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첫눈에 반했다며. 근데 왜 진짜 고백은 안 해? 내가 뭐 소문만 낸다고 너한테 넘어가는 쉬운 여자인 줄 알았어? 그때 저의 심정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해. 첫눈에 반했어. 그걸 동기 녀석한테 들키는 바람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야. 근데 네가 워낙 똑똑하고 예쁘니까 나 같은 놈이 고백해도 되나 싶고. 네가 뭐 어떤데? 나는 뭐 엄마가 바라는 서울대도 못 들어갔고 경영학과도 엄마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들어왔고. 나도 서울대 못 가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넌 주체적으로 살잖아. 과대표도 되고. 이제 너도 그렇게 살면 되지. 원래 좋아하면 닮아가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렇긴 하지. 알겠어. 이제부턴 소문 제대로 내고 다녀. 어? 응, 그래. 알겠어. 내가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나한테 고백했고 사귀기로 했다고. 알겠어? 우리의 연애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친구는 귀까지 새빨개져서는 과제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저는 그녀를 따라가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해도 돼? 과제? 우리 이제 사귀는 거니까. 그렇게 저도 용기를 냈죠. 그때부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를 닮아 주체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대학 공부를 마칠 쯤 저는 처음으로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나 경비원으로 일하려고. 여자친구는 눈을 한 3번쯤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이유도 묻지 않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꽤 성실히 일했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는 학점도 좋고 취업하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쉽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원하는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월급을 먼저 받기 시작한 제가 뒷바라지를 좀 했죠. 직책이 경비이긴 했어도
회사 자체가 워낙 커서 월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취업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결국 여자친구는 노력 끝에 자신이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이서 취업 성공을 축하하려고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보며 그러는 겁니다. 우리 결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아직 경비기도 하고. 경비가 뭐 어때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잖아. 난 자기가 노가다를 뛴다고 해도 원하는 일을 성실하게만 한다면 상관없어.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기가. 대학을 선택할 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내가 했어. 그리고 나 취업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할 때 내 옆에서 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게 이끌어준 것도 자기잖아.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때 결심했거든. 자기랑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 결국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역시나 예비 장모님의 시선이 곱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경비로 일할 생각인가? 그게 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 아니, 젊디 젊은 사람이 왜 경비 일을 해? 남자가 돼서 포부가 좀 커야지. 엄마,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제각각인 거야. 남자라고 꼭 포부가 커야 해? 너무 끼어들지 마. 이 자리는 엄마가 판단하는 자리야. 네 남편감인지 아닌지. 저는 예비 장모님께 욕을 먹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런 어머니께 팽팽하게 맞섰어요. 아니, 이 자리는 내가 내 남편 될 사람을 엄마한테 소개하는 자리야. 허락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뭐?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좋은 회사 취직해놓고 겨우 경비를 만나겠다고? 회사로 치면 이 사람 회사도 좋은 회사야. 이 사람도 4대 보험 다 되는 정규직이고. 왜 말이라고 하니? 왜 말이 안 돼? 정년까지 보장된 직장 성실하게 다니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잔데? 결국 예비 장모님도 마지못해 상견례를 허락하신 눈치였어요. 대신 장소는 직접 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여자친구도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우리 아들이랑 왜 결혼하려고 해? 좋은 직장도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워낙 좋아해서요. 뭐? 여자친구의 대답에 엄마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겠다는 여자친구의 이유는 그냥 하나였어요. 다른 이유도 없이 좋다는 말에 엄마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쟤는 애가 참 순수하다. 마음에 드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과 무관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할 거예요. 내 뜻은 안 궁금하고? 죄송한데 안 궁금해요. 우리 아들 이제야 패기가 좀 생겼네. 그렇게 상견례가 성사되었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일 아침에서야 상견례 장소를 보내주셨어요. 장소를 본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하나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여자친구도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엄마 미쳤나 봐. 미안해. 우리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 그래도 어머니 뜻을 따라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거기서 상견례를 어떻게 해?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난 절대 거기서 못해.
이건 우리 엄마가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께 예의도 아니고. 아니야, 그냥 하자. 자기야, 내가 미안해. 자기도 화난 거지. 그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좋겠어. 여자친구는 예비 장모님 대신 연신 저에게 사과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예비 장모님의 뜻을 따라드려야겠다고 결심이 섰어요. 부모님께 상견례 장소를 보냈더니 다른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상견례 시간이 되자 엄마는 말씀드린 장소에 도착하셨어요. 엄마, 이게 네 예비 장모가 선택한 장소라고? 네. 네가 아주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그래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요. 글쎄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잘 수락했어. 들어가자. 예비 장모님이 상견례 장소로 선택한 곳은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앞서 구내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경비원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거든요. 결혼을 반대하는 장모님은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는 나와 어울린다며 일부러 회사 구내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삼았어요. 경비원들은 점심시간에도 회사를 떠나면 안 되지? 다 저를 배려해서 결정한 거라는 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를 이어 부모님이 함께 구내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전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들이 기립하는 순간 장모님은 개고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아니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은 자기 딸을 붙잡고 얘기했지만 제 예비 신부라고 해서 아는 건 없었어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제 예비 신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장모님을 일으켜드렸어요. 놀라셨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가 자네 회사 구내식당에서 상견례 하겠다고 했는데도 반대도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하고. 제 처지를 알라고 정하신 거죠? 네가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봐야 너는 점심시간에 자리도 못 비우는 경비 아니냐고. 그거야 자네가 경비인 줄 알았으니까. 저 경비 맞아요. 이렇게 경비 옷도 입고 있잖아요. 장모님의 시선은 저희 아버지를 향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요. 애초에 계획이셨던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의도는 성공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왜 그랬냐면 아직 사돈은 아니죠. 순간 장모님의 안색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일단 장소를 옮기시죠. 여긴 보는 시선이 너무 많네요. 제가 따로 예약해둔 곳이 있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각자 부모님과 함께 그 장소로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자친구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쓰였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쉿, 조용히 가. 그래도 남은 얘기는 가서 하자. 부모님은 가는 내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시 잡은 상견례 장소는 호텔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더니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사부인은 무슨.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식사가 나올 때까지도 누구 하나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다 나온 뒤 장모님이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 딴에는 귀한 딸이 경비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경비가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경비는 정규직의 연봉도 꽤 셉니다. 그럼요. 그렇긴 한데 우리 딸은 어렵게 좋은 회사도 취직해서 다니는데 결혼한다는 남자가 너무 노력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제 딴에는 그런 게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변한 건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경비인데요. 그게 아무래도 부모님 뜻인 것 같아서 그렇죠. 부모님 뜻 따른 거지? 그렇지? 장모님이 제게 물으시는데 아빠가 대답하지 말라는데 제 무릎을 탁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경비직은 제가 제안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아들이 했어요. 예, 그럼요. 그러셨겠죠. 이게 다 나중을 위해서 그러셨을 거잖아요. 나중이요? 보장된 건 없습니다. 경비직부터 잘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능동적으로 뭘 성실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비직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 간 뒤로는 많이 변하긴 하더라고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 덕분이에요. 예, 그 여자친구가 우리 딸이죠. 우리 딸이 워낙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거든요. 따님이 참 잘 컸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딸은 잘 키워놨는데 보는 눈이 없었네요. 그러나 아빠는 장모님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제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랬니? 어머니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어? 여자친구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워낙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는 저보다는 바깥 활동에 더 관심이 많으셨죠. 그러다 이혼도 당하셨고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결례를 범했잖아. 그래서 나도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 너만 살겠다 이거야? 엄마 나 어릴 때 툭 하면 나 버리고 집 나갔었잖아. 나 키운 것도 아빠가 재혼하면서 엄마한테 날 떠넘겨서 마지못해 키운 거잖아.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결혼하면 엄마 안 볼 거야? 솔직히 지금 같아선 정말 안 보고 싶다. 대체 이게 뭐야?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빤히 알면서 이러고 싶었어? 이 남자친구가 경비원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 응? 내가 그냥 내 선택 믿어달라고 했잖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면 노가다를 뛰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잖아. 왜 없어? 내 딸인데. 엄마 딸? 나 엄마랑 같이 산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야. 그전에는 나 외가에서 컸잖아.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마지못해 데리고 온 거잖아.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거야?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야! 장모님은 식당 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고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응?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구내식당으로 상견례 장소 잡은 거 알고 제가 다른 날로 옮기자고 장소 다시 잡자고 했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하자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됐어. 어머님, 아버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못난 딸 모습 보인 것도 죄송하고요. 저도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섭섭한 게 많아서 저도 모르게 못된 소리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휴, 너도 고생이 많았겠다. 지금 봐도 철부지 같은 어머니인데 오죽했겠니? 네가 집안의 가장처럼 살았겠다 싶어.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네가 그렇게 똑 부러진다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겠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습관을 들였겠지. 저기 사부인. 그래도 그건 좀 심하죠. 제가 얘를 데리고 살아줬으니까 얘가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고3 때부터 키운 딸을 본인이 키웠다고 주장하긴 어렵죠. 그래도 외할머님께서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아이가 잘 큰 거 보니. 저도 그 엄마한테서 자란 딸이거든요. 부모가 잘 키우려고 해도 길을 잘못 가는 자식도 있는 법이죠.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맞아요. 외할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외할머니도 늘 엄마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도 많은데 철이 안 든다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네 짐이 되는 엄마를 만들어줘서 미안하다고요. 야, 너 아주 오늘 입 터졌다? 왜? 오늘도 나한테 손찌검하게? 너 그 입 안 다물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장모님이 자기한테 손찌검도 하셨어? 지금껏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하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야지.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내 결혼 앞두고 엄마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엄마의 잘못을 바로잡았을 거야. 자기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줄만 아는데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자기가 멋있기만 해서 사랑했던 거 아니야? 알아, 아는데 다른 일에 손톱 부러지는 척하고 자기 공부도 시키고 다 하면서 내 엄마한테는 얻어 터지면서 산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 못해. 난 자기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는데.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안아줬어요. 우리를 보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애들은 저렇게 좋다는데 확실히 망설여지긴 하는군요. 아이, 보셨잖아요. 제 딸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엄마, 됐어 이거사. 내가 너한테 미쳤지. 아유, 괜히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차피 내가 못 받을 복이면 너도 받지 마. 딸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심하다고요? 심한 건 사돈이. 아니, 그쪽이 더 심했죠. 장난쳐요? 아니, 그 회사 회장이면서 아들을 왜 경비를 시켜요? 아까 그쪽 등장할 때 전 직원이 펄떡 일어나서 회장님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아들을 경비시키는 회장 아버지가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 속은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모녀 테스트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경비여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알고 있었지? 너도 네 남자친구가 회장 아들인 거 알면서 나한테만 비밀로 한 거지. 내가 실망해서 너한테서 떨어지길 바랐던 거지? 나도 몰랐어. 말이 돼? 너처럼 똑 부러지는 애가 신랑감을 경비로 만난다는 게? 내가 엄마한테 계속 설명했잖아.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라고. 회장 아들이니까 사랑했겠지? 그때 엄마가
갑자기 혀를 차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얘들이 대학생 때부터 예쁘게 만난 건 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우리 딸이 뭐 볼 거 있다고 아드님 짝으로 받아주시려고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파투날 거 알고 받아주는 척 하신 거 아니에요? 따님이 어떤데요? 이혼 가정에서 엄마랑 사는 것도 아셨을 거고 막말로 아드님 조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자기 딸을 이렇게 부족하게 생각하는 엄마는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제가 보기에 따님은 부족하긴커녕 넘칩니다.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도 말했다시피 우리 아들은 따님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별로 없던 애가 저한테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은 절대 양보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라면 우리 아들한테는 귀인이죠. 물론 이런 어머니가 혹처럼 달려있을 줄은 몰랐지만요. 예,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께 이런 표현해서. 제가 다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어요. 그래, 솔직히 우리 회사 구내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잡은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지. 근데도 우리 아들이 그냥 받아주자고 하더라. 자기가 경비인 거 맞고 앞으로도 경비에서 끝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장모님이 저러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 그래서 너한테도 묻고 싶어. 우리 아들 회장 되는 거 당연한 수순 아니야. 정말로 경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승진한다고 해도 회장은 못 될 수도 있어. 너희 예비 시아버지는 진짜 깐깐한 사람이라 회사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아들이라도 절대 안 물려줄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냥 경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이라면 경비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먼저 경비로 취직한 덕에 저 취업 준비하는 것도 도와줬고요. 저는 불만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일할 생각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의 뜻은 분명히 알았다. 알긴 뭘 알아요? 난 반대라니까. 그쪽에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막말로 저도 그쪽 봐서는 이 결혼 안 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상대가 변한 것도 아니니 일단 남편이랑 가서 더 얘기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상견례는 무의미한 것 같으니 그만하기로 하죠. 무의미하다니요? 지금 나 무시해요? 내가 반대하는데도 이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가,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여자친구에게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네?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또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그래. 이제 내 며느리인데 내가 보호해야지. 이봐요. 날 뭘로 보고 이래요? 너 필요한 건 다 사도록 하고 바로 같이 가자. 아버님.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너 필요한 건 가는 길에 사서 가면 되겠네. 나랑 백화점부터 가자. 뒤에서 장모님이 난리를 치시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자친구는 엄마가 데리고 갔고 저는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만 사무실로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아빠 죄송해요. 저도 장모님이 그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너를 말단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 네가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
너도 엄연히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졸업도 했고 충분히 사무직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했다 싶어.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나약하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랬지. 네 어머니가 하도 품에 싸고 도니까 더 그런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매정하게 굴었지. 내가 너 경비부터 시킨다고 했을 때 네 어머니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냐? 들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경비하지 말라고 차라리 다른 데 취업하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나한테도 그랬어. 아들 다른 데 취업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일자리 제대로 주라고. 근데도 내가 우긴 거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늘 보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대우받지 못하는 자리인데도 너는 늘 싱글벙글 하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지. 저 녀석은 경비일이 저렇게 좋은가? 저래서 큰일을 할 수 있나? 왜 나한테 사무실에서 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저렇게 경비일에 만족하고 있을까? 그러다 우연히 네가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셨어요? 그걸 듣고 알았지. 네가 현재 자리에 만족해서 싱글벙글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여자친구가 있어서 싱글벙글이었다는 거. 아빠가 늘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솔직히 경비도 엄청 바빠요.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여자친구랑 한 번씩 연락할 때마다 없던 힘도 샘솟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죠.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행여나 아버지 마음에 끝내 못 들어서 평생 경비를 해도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나도 네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결혼 날짜부터 잡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다음 달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사람 곧 올 거니까 경비 업무 잘 인수해주고. 근데 이번에 들어올 경비도 나이가 어려. 일하면서 대학 공부하고 싶다는 젊은 친구인데 아마 네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거야. 격려도 해주고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사내 학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도 알려줘. 네, 그럴게요. 근데 저 진짜 사무실로 출근해요? 그래야 아빠도 며느리 볼낯이 있지 않겠니?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없어. 앞으로는 더 험난할 거니까 사무실로 온 뒤에 나 원망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벌써 결혼한 것 같다. 오늘 어머님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주셨어. 아우, 정말? 나 필요한 것도 다 사주시고 내 방은 2층에 자기 방 맞은편. 어차피 결혼할 건데 굳이 따로 방을 써야 하나? 미쳤어 진짜. 쉿. 어머님 들으셔? 이미 다 들었다. 아유, 내 아들이지만 팔불출이 따로 없구나. 엄마, 좋았어요. 오자마자 예비신부만 보이지?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나도 오늘 재밌었어. 딸이 있었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 어머니, 오늘 저 때문에 돈 너무 많이 쓰셨죠? 속옷까지 다 사주시느라. 돈이야. 네 시아버지가 많이 벌어다 주시니까. 시아버지께 감사하려. 아니지. 이거 결국 네 시아버지가 사고 친 거 아니니? 무턱대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건 네 시아버지니까 고마울 것도 없겠다. 사고 친 건 수습해야지. 그래도 전 감사하기만 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응? 이건 아직 이 사람이랑 얘기는 안 된 건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뭐? 자기야, 그건 아니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엄마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뭐가 아니야? 아니, 그게 엄마도 놀라셨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시댁살이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내내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당분간 같이 살아도 좋겠다 싶어서. 그 사이에 우리는 돈 더 모아서 독립하면 되니까. 그래도 자기야. 그것도 그렇고 우리끼리 살면 엄마가 툭하면 쳐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데 자기 귀찮게 굴까봐 걱정이야. 그렇게 듣고 보니 일단 합가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여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보니 여자친구의 고충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신 뒤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독립하겠다? 네. 여자친구는 장모님 걱정도 되나 봐요.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찾아오시거나 해서 저를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된대요. 하긴 보통 분 같지는 않더라. 너희가 우리 집에 살면 함부로 들어오곤 하진 못하겠지. 너도 같은 생각이야? 솔직히 처음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요. 왜? 아니, 여자친구 입장에선 시댁살이잖아요. 신혼 초부터 시댁살이 했다가 우리 둘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도 되고. 하여튼 제 와이프 될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하지? 그럼 어떡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잔데. 그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부터 생각해야겠다. 설마 그게 엄마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지. 다른 누구겠어? 우와,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 처음 들어서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너만 사랑꾼인 척하길래 나도 좀 해봤다. 아버지, 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아무튼 너희가 일단 들어와서 살면 엄마도 좀 덜 적적하겠어. 식구들끼리 정 붙일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네 아내 될 사람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니까 나는 참 좋구나. 애가 정말 성숙한 것 같아. 제 엄마를 이유로 들긴 했지만 아마 네 엄마랑 온중을 있어보니 외로움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사실 너 대학 간 후로 네 엄마가 부쩍 외로워했거든. 왜요? 대학 간 후로는 여자친구한테 빠져서 집에 잘 있지도 않고 대부분 밖에 있으니까. 엄마는 이 뒷바라지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허전했던 것 같아.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더 그랬겠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야. 부모라면 다 겪어야 하는 상실감이지 뭐. 근데 네 여자친구는 그게 보였던 거겠지.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나 봐. 죄송해요. 이젠 덜 죄송해도 되겠다.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다 네 안목이잖아. 엄마도 훨씬 덜 외로워질 거야. 얼마 후 우리의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그 주말 가족끼리 모여서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제가 나가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난감한 얼굴로 인터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게 장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확인해보니 장모님이 맞더라고요. 저는 바로 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장모님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까 인터폰 받은 여자 누구야? 예? 장모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 집 사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믿고 말이야. 날 밖에서 세워둬? 그게 확인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예요. 확인은 개뿔.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여자친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넌 엄마한테 결혼식 날짜만 띡 보내면 다야? 누가 허락해준대?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 또 왜 이래? 지금 그게 불만이라 여길 찾아왔다고? 날 망신 못 시켜서 안달이라도 난 거야? 네가 날 먼저 망신시켰잖아. 누굴 탓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온 그대로를 말한 게 망신이라면 망신스럽게 산 건 엄마지. 너 아주 이제 뒷배 생겼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내 손맛을 봐야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건데. 어머니, 그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자네 눈에는 나만 심한가?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 날짜를 나랑 상관없이 정할 수가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반대하신다고 하셔서 날짜 잡는데 협조를 안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럼 끝까지 설득할 생각을 했어야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뭐? 내가 엄마를 견디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 사람이 엄마를 견뎌야 해? 난 싫어. 따지고 싶으면 나한테만 해. 엄마가 우리 결혼 파토내겠다고 먼저 말했고 우리는 파토낼 생각이 없어서 결혼 진행한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날짜는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문자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왜 하필 그날이냐고. 나 그날 쌍꺼풀 수술 다시 받기로 했단 말이야. 뭐?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 줄 알아? 그 사람한테 수술 받으려고 반년을 기다렸다고. 내 결혼식에 올 생각 없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올 것처럼 이래? 그래도 딸 결혼식이면 엄마가 빛날 수 있는 날인데 어떻게 안 가? 그럼 수술을 미루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서 여길 쳐들어온다고? 네가 날짜를 바꾸면 되지. 이미 청첩장도 다 찍었어. 우린 못 바꿔. 결국 듣다 못한 엄마가 장모님을 모시고 거실로 갔습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죠.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차피 돈도 많으신데 그냥 청첩장 다시 찍고 날짜도 바꾸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애들 신혼여행지까지 다 결정하고 결제한 상태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지금 예식장 다시 잡으려면 1년은 걸려요. 돈도 많으신데 돈으로 어떻게든 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이 돈으로만 다 될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죠. 결혼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 병원 의사한테 돈 좀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또 모르잖아요. 그 다음 날이라도 해줄지. 그 의사 그런 청탁 안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기업 사모님이 와도 예약 순서 지켜서 시술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장모님이 또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뒤 여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야, 미안해. 됐어. 저런 분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좀 죄송하긴 하구나. 어머님, 거기까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 장모님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헐, 설마 지금 수술하고 온 거야? 아내의 질문에 장모님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오늘 안 받으면 1년 기다려야 한다는데.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 왜 안 급해? 너만 시집 가니? 나도 재혼할 거야. 그러려면 예뻐져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지금까지 별의별 시술 다 받고 만난 남자들 결국 엄마랑 헤어졌잖아. 이번엔 달라. 또 누가 있어? 그럼 뭐 너만 짝 있는 줄 알았니? 결국 촛불 점화 때부터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장모님은 내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내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어요. 괜찮아. 나중에는 다 추억이 될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해서 그러지. 자기한테도. 우리 부모님 표정 보이지? 아무렇지도 않으셔. 자기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장모님께 이골이 나신 것 같아.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럼에도 결혼식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장모님께 용돈이라도 좀 드릴까 해서 찾았는데 이미 예식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어디 계시지? 갔어. 벌써?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대. 눈 그렇게 하고? 몰라.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출발하자.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아내에게 장모님을 못 보고 와서 섭섭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오지 말래. 뭐? 왜? 남자친구랑 여행 가 있을 거라고. 우리 엄마지만 정말 경이로운 여자야. 당신도 참 수고했네.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 그래도 엄마라고 같이 보낸 시간이 적은 게 아쉬워서 그랬지. 근데 뭐 늘 나만 아쉬웠어. 자기랑 데이트하고 집에 가도 엄마가 집에 있은 적이 거의 없거든. 아버님이랑은 연락 안 해? 사실 아내의 아버지도 끝내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세 부인한테서 낳은 자식도 있고 이젠 거기에 신경 쓸 거라고 하더라고. 나를 엄마한테 보내고 재혼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 아닐까? 내가 아빠 몫까지 사랑해줄게. 안 그래도 돼. 자기는 남편으로서만 사랑해줘도 충분해. 왜 그런 줄 알아? 왜? 아버님이 해주신다고 했거든. 어? 아버님이 그랬어. 나 때문이라도 당신 승진 좀 빨리 시켜줄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게 하래. 아니,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당신 때문에 승진을 빨리 시켜주신대? 내가 딸 같아서 그러신다는데? 부모복 없는 거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제 남은 평생 새 부모가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어. 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한 남자였나? 그러게, 우리 아버님이 아들보다는 딸 체질이신가 봐? 저는 섭섭한 척했지만 사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참 신기하죠?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부모님도 참 많이 변하셨어요. 어떨 때는 제 부모님이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하루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직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어떠니? 계열도 같으니까. 그럼 경력직으로 원선해 볼게요. 원선은 무슨? 경력직 추천으로 뽑을 테니까 나한테 가져와.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섭섭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이 사람이 저보다 직급 높아요? 당연하지. 경력이 더 많은데.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좀 해. 왜 요즘은 내 편을 안 들어? 네 편은 여기 있잖아. 네 와이프. 우리는 네 와이프 편이고. 엄마, 나도 이 사람 편이거든.
그래서 네 와이프가 경력이 더 많은데 너보다 말단으로라도 들어오라 이거야? 아버지는 지금 능력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 하시는 거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아들. 엄마 말이 딱 맞지. 나는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끌고 갈 능력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중이야. 이미 팀장이라며.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최소한 팀장은 해야지. 아버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뭐든 말해봐. 저 최연소 팀장입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우리 며느리 최연소 팀장이지? 아유, 장해라. 요즘 우리 부모님이 아내에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소녀라도 얻으신 분들 같아요. 딸이 아니라 거의 소녀 수준으로 예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도 영 분가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분가해서 아내랑 둘이 살면서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참 신기합니다. 정말 인연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내가 없을 땐 부모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이면 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 나도 행복해.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엄마 알고도 나랑 결혼했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당신은 경비로 일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이잖아. 나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엄청 잘 듣는 사람이지? 그만큼 순하고 나를 엄청 믿는 사람? 그거 진짜 맞네. 그럼에도 주말에는 우리 부부끼리 별장에 가서 시간도 자주 보내고요. 부모님이 알아서 빠져주세요. 덕분에 우리는 결혼 후에 훨씬 더 별일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